되겠습니다. 대설주의보. 그러니까 대설이니까 큰 눈이 내린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의보를 통해서 경고하고 경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시의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눈이라는 상징성을 통해서 어떤 시련의 상황을 드러내는 건데, 근데 이제 작품의 배경이 되는 외재적 감상을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외재적 감상 1980년대 군부 계엄령의 상황이라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드러내는 거야. 혹시 전두환 대통령 알아? 전두환 알지? 박정희는 들어봤어? 박정희가 죽고 영화 서울의 봄이라고 있잖아. 봤어? 네. 서울의 봄 재밌었죠? 그래서 서울의 봄에 나오는 그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그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군인이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정치인들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보살피는. 그런데 군인이 대통령이 돼서 정치를 보살핀다? 국민과 정치를 보살핀다? 이게 좀 이상한 거지, 그치? 그런 시대 현실을 그려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눈보라로 인해서 내려진 대설주의보를 눈보라 군단, 백색의 계엄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위협적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고, 눈보라는 길을 끊어놓을 듯하고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릴 듯 이렇게 억압적인데, 이런 억압 속에서 조용히 삶을 이어가는, 꿋꿋하게 묵묵하게 견뎌가는 그런 민중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시를 같이 읽어볼 건데 한 연씩 읽고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시작. 해일처럼 부딪히는 백색의 산들, 지설차 하늘에 올려오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맹발을 휘몰아치고 조그마한 수덩이만 한 개 짧은 날개를 바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자, 해일처럼. 해일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비유적 표현이고 직유법 들어가 있고요. 백색의 산들이라고 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대 상황을 드러내는데, 여기서 백색은 아름답고 순수하고 이런 흰눈의 이미지가 아니라 억압적 시대를 드러내는 거야. 흰눈. 그러니까 너는 눈이 오면 좋아, 기분이 좋아져, 나빠져? 눈이 오는 게 좋아, 싫어? 좋아요. 좋아? 아직 어린이네요. 네. 눈사람 만들어? 눈오리? 네. 나이 들잖아? 눈 오는 게 좋을까 싫을까? 싫어. 길이 막혀. 갈 수가 없어. 미끄러지고, 그 자동차를 너가 운전 안 해봤겠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길이 미끄럽잖아. 자동차가 큰 썰매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썰매가 돼서 막 미끄러지는데 부딪히면 다 물어내고 망가지잖아. 그래서 나이 들면 눈이 싫은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의 상황은 눈이 오는 상황이 부정적인 거야. 폭압적이고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조그만 수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여. 바로 굴뚝새를 얘기하는 건데, 이 굴뚝새는 말 그대로 굴뚝에서 사는 새야. 그나마 이 굴뚝에 온기가 있을 거 아니야. 밖은 추우니까.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이 굴뚝새는 민중으로 볼 수가 있어. 이 민중이 시련을 견뎌내야 되는 거지. 겨울이라는. 자, 다음 볼게요. 길이는 등승객들 있을 듯 외딴 두뇌와 길 끊어놓을 듯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 군단 그 다음.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네. 자, 눈이 막 이렇게 오면은 길 잃은 등산객이 있을 듯 하죠. 뭐뭐 있는 듯이니까 직유법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길을 끊어 놓을 또 역시 비유적 표현인데, 뭐뭐 한 듯, 뭐뭐 한 듯, 그래서 대구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구법. 그 다음에 은하수가 펑펑 날아올 듯 덤벼드는 눈. 그러니까 덤벼드는 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눈의 부정적 속성. 다시 얘기하면 폭압적인 그런 속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눈보라의 군단이라서 눈보라의 군단. 자, 이것도 역시 뭘 상징할까요? 눈보라가 군단이라고 한 걸 보니까 독재 정권,
군사, 문화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지. 백색의 계엄령 이것도 군사 용어인데 얼마 전에 우리는 이걸 겪었잖아. 비상계엄 있지. 혹시 비상계엄 우리 재작년 12월에 비상계엄 할 때 혹시 뭐 하고 있었어? 기억나? 그냥 집에서? 집에서 있어. 집에서 뭐 먹고 놀고 쉬고 있었지? 선생님 친구 만나서 한잔 하고 있었거든? 근데 비상계엄이라는 거야. 그래서 에이 설마 지금 세상에 그랬어. 그리고 근데 먹다 보니까 심각한 거야.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말 그대로 비상계엄이거든. 국가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국민을 통제할 수 있어. 야 너네 밤 10시 이후로 나오지 마. 너네 해외여행 가지 마. 예를 들어서 유나 같은 경우도 뭐 미국 가야 되는데 뭐 너 이제 미국 비행기 이제 멈춰. 막 이런 식인 거야.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거든. 비상이니까. 그러니까는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면은 포괄적으로 고문하고 막 이렇게 사형하고 그런 처벌도 가능하고. 자, 눈보라가 내린다.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이라고 하는데 눈이 내리는 백색의 계엄으로 볼 수도 있고 명령을 내리는 계엄령으로 볼 수도 있는 중의적 표현이야. 자, 그 다음 조그만 수덩이만 한 게 짧은 날개를 펴다귀며 날아온다. 거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sul개라도 솟아리고 있다는 것일까? 까칠한 굴뚝새. 이 굴뚝새가 민중이라고 그랬죠. 이 거칠한 그러니까 까매지고 막 실현을 당한 거야. 자, 그리고 뒷간에 몸을 감춘다. 약간 나약한 모습도 드러나 있고요. 소리개는 솔개라고 해서 이게 어떤 매 같은 건데 이 매가 사냥에 쓰는 새야. 되게 큰 독수리 같은 그런 새거든. 그러니까 굴뚝새 같은 경우 잡아먹혀 죽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3년의 상황은 뒷간에 몸을 갖추고 숨는 그런 나약한 모습의 새고 뒷간이 그 화장실 같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집에. 자, 길 잃고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이 있을 때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때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떼죽 나무와 떼끓이는 맷단집 굴뚝에 해일처럼 부비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네, 모모한 것이 있을 듯, 모모한 것이 있을 듯. 그래서 자, 대구법, 그 다음에 열거법, 그 다음에 뭐뭐 있을 때니까 직유법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눈더미의 무게, 눈이 되게 무거운데 습설이라고 해서 또 보면 눈이 약간 젖은 눈이 있잖아. 근데 이게 비닐하우스 같은데 이렇게 쌓이면은 그 무너지고 막 그러기도 해. 지붕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독재 원료 횡포라고 볼 수가 있고 떼죽나무와 떼 끓인다라는 건 이제 끼니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음식을 먹는 그런 상황인 거야. 해일처럼 직유법도 들어가 있죠.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그래서 눈이 몰아치는 그런 골짜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자 지금 계엄령이라는 군사 용어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포괄적인 정치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자 시대적 배경 몇 년대라고? 1980년대. 네. 군부 독재 정권 이런 것들의 상황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그래서 최성호의 대설주의보 같이 보셨고요.